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저널 12번째로 오늘은 포항 지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우선 규모 5.4 포항 지진의 기하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지진의 본진이 일어나고 기상청은 계속 여진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여진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구글 어스에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본진이 일어나고 얼마 있어 17시 11분에 포항 남쪽에서 여진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규모는 2.8이고요. 이후 연구원에서는 팀을 이루어 포항 지진의 피해 양상과 그 변형 현상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는 건물 파괴 양상만 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을 따라서 북송리 일대를 조사하기도 하였고, 방송에 등장하는 피해가 있는 가옥들을 방문하여 그 위치들을 확인하고 도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장량동 일대에서 용흥동에 이르는 방향의 지표에 특이한 파괴 존이 관찰이 되는데, 이 존은 곡강단층에 해당됩니다. 결국 본진이 일어나고 얼마 있어서 일어난 포항 남쪽에서의 여진 또한 이 곡강단층 위에 놓이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북쪽에 에옷의 유문암질 응해암 뿐만 아니라 퇴적암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포항분지의 지층은 마이옷의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산단층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양산단층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양산단층은 남쪽은 양산단층, 북쪽은 장사단층이라고 불려지는 세그멘트에서 나뉘어져 있고, 포항 분지는 그 동쪽에 발달하며 포항 분지 안에서 포항 지진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흥해 동쪽에는 성곡단층과 곡강단층이 있으며 지진은 이 두 단층 사이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곡강단층에 따라서 한 번에 지진이 일어났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항 지진 본진에 대해서 많은 기관에서 포칼 메커니즘 솔루션, 포칼 메커니즘 데이터, 폴트 프렌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북서 동남동, 거의 동서에 가까운 방향의 압축력을 지시하는 포칼 메커니즘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동북동 서남서 방향의 압축력과는 좀 다른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양이동 단층형이 아닌 역단층형이라는 것도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2018년도 김한샘 박사의 논문에 표시된 진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정도를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진센터에서 제시하는 한 7개의 진원기구,
폴트 프렌 솔루션을 얻어 그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폴트 프렌 솔루션에 대한 연구는 보다 많이 이루어졌고, 앞서 말한 포항남 쪽에 초점기구를 이 표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앞서 표와 다른 것은 글로벌 타임, 그러니까 국제시로 되어 있는 것을 그 한국의 시간으로 바꾼 것과, 그리고 아지무스나 그 레이크로 된 것을 딥 디렉션과 벡터리얼 피치로 바꾸어 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변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크게 보아서 지진 포칼 메커니즘 데이터로는 크게 세 개의 지진 단층이 예상되고 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곡강 단층을 따라서 또 지진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진이 일어난 11월 15일에는 서북서 동남동 방향의 압축력을 지시하는 초점기구가 있다가 16일에는 보다 동서방향, 19, 20일에는 거의 동서방향, 그리고 2월 11일에는 또 동서방향의 초점기구 포칼 메커니즘 데이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시간에 따라서 응력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간 제사기 지구조 사건에 대해서 공부한 바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동남부 지역에서 제사기층 또는 제사기 단층을 바탕으로 응력 사건을 분류해내면 동북동 서남서 응력과 서북서 동남동 응력, 그리고 남북 방향의 압축 응력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말방은 동북동 서남서 방향의 압축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종천 박사가 제시한 우리나라 지역의 초점기구가 되겠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동북동 서남서 방향과 남북 방향의 압축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활성단층을 통해서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과 서북서 동남동 압축력을 지시하는 단층들을 분류하고 각각의 지질시대, 운동시대 시기를 분류하여 도시해 보면은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이 강성했던 시절에는 그 서북서 동남동의 압축력이 미약한, 다시 말하면 히말라야 텍토닉 도메인의 힘이 세지면 필리핀 해판의 힘이 약해지고, 필리핀 해판이 밀어붙이는 힘이 강해지면 히말라야 텍토닉 도메인의 힘이 약해지는 반복적인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논문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저는 텍토닉 어그레션 앤 리트리트 모델, 지구조 공격 및 후퇴 모델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넓게 보아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 지역의 응력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은 히말라야 텍토닉 도메인의 응력이라 할 수 있고, 서북서 동남동의 압축력은 필리핀시 텍토닉 도메인의 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일본 외대로 후퇴해 있는 그러한 양상이 되겠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이 나고 그에 대해서 각각의 여진의 규모와 진원의 심도, 포칼 뎁스, 그리고 위치들이 명확하게 수정이 되었고 그러한 자료를 얻게 되어 처리를 해보면 초기 지진이 일어났던 11월 15일 날 누적 지진 수는 폭증하다가 점점 작아드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11일에 다시 폭증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앞서 보여드린 지진의 규모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그림을 포항 지열발전소의 물주입과 미소지진 발생 양상을 그린 그림과를 겹쳐 놓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항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때마다 미소지진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는 분산형 diffuse한 distribution, 분산형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주입돼서 그거에 의해서 응력이 집중되어 지진도 집중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분산형의 분포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특성인 것 같습니다. 최후기 물주입이 있고 한 달 후에 일어난 포항 지진은 이러한 분산형이 아니라 집중형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새로 이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 또 급증하다가 줄어드는 규모가 줄어드는 그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물 주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포항 본진 이후의 여진들은 물 주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그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본 포항 지진의 분포처럼 구마모토 지진도 규모나 그 발생 위치들이 변화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마모토는 전진이 있었던 지역이고 본진부터의 분포가 포항 지진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마모토 지진은 약 보름 동안에 2천여 개의 지진이 있었고 포항은 한 서너 달 동안에 한 1000여 개의 지진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에 따라서 지진 단층들이 어떻게 움직였을 건가 하는 부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따라 시간에 따라 크게 표가 나는 C라고 쓰여 있는 것은 2018년 2월 11일 이후에 일어난 지진이 되겠습니다. B단층의 영역과 A2 단층, A1 단층 등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들의 기하학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단층이 되겠습니다. B단층은 시간에 따라서 발생이 집중되다가 약화되다가 집중되다가 약화되는 그런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깊이는 약 4km에서 6km, 6.5km 안팎에서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코어의 깊이는 약 5.5km 안팎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따라서 그 코어의 깊이는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있어서 경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129.37도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림에서 B단층이라고 쓴 B라는 글자가 있는 바로 밑에 부분이 코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A2 단층이 되겠습니다. A2 단층은 진원 심도가 매우 불규칙하고, 그리고 코어의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129.34에서 36 사이, 그리고 코어는 129.354 정도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면서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A1 단층은 보다 변화가 물상한 것 같습니다. 진원 심도에 있어서 A1 단층은 두 개의 경계로 나뉘는 것 같은데, 3km 안팎의 것과 4km에서 6km 사이에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낮은 곳은 남쪽의 지역에 해당되겠고, 진원 심도가 보다 깊은 곳은 A1의 북서쪽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위치에 있어서도 경도 129.34에서 한 코어가 형성이 되고 있고, 129.35도에서 또한 코어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9.35도에서 형성된 코어는 시간에 따라서 많은 지역으로 위치가 변동되면서 지진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코어라고 하면 단층의 개념으로는 단층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김한샘 박사의 논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포항 지진의 여진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어떠한 이러한 경계선이 있고, 그 서쪽으로는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궁리하다가 성곡단층에 의해서 포항 지진이 규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신부에서의 성곡단층 위치와 지표에서의 성곡단층 위치를 연결하여 성곡단층의 경사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남쪽에서는 78도 북서쪽으로 경사가 되어 있고, 북쪽에서는 87도 북서쪽으로 경사가 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여러 개의 지진단층들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2번 단층은 편의상 1번 단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1번 단층, 2번 단층, 그리고 3번 단층, 그리고 4번 단층, 4번 단층은 곡강 단층이 되겠습니다. 3번 단층은 2018년 2월 11일 날 이후에 일어난 지진 단층이 되겠는데, 성곡 단층을 뚫고 나오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동쪽으로 이 지진 단층들은 곡강 단층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포항시 장량동 일대에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어떤 곡강단층이 지진단층에서 오는 에너지가 못 넘어오도록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여 그 힘들이 지표로 연장이 되어 많은 파괴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은 그간 공부해왔던 포항 지진의 기하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